자, 김용민 브리핑 오늘도 주요 일간지 일면 뉴스 중심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일보와 국가보훈부가 광복 80년을 맞아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58%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56%는 이로 인해 국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0대의 분노가 두드러졌는데요. 20대 남성은 비교적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국민 66%는 계엄 해제와 탄핵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했고 62%는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84%,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인식은 70%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응답은 55%에 그쳤고요. 세대 간 차이도 컸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서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복지국가 실현을 꼽았고 연고주의를 고쳐야 할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과 김용현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범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이상민 같은 경우 소방청장에게 관련 협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과거 수사나 헌재 증언에서 이 지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특검은 문건에 명시돼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은 자신은 문건을 멀리서 봤을 뿐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단전 단수는 장관의 권한밖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2차 계엄 논의를 벌인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작성한 대외비 문건에서 한국 경제를 저성장이 고착화된 만성 질환 상태로 진단하며 낙관론의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작성된 이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도 공유됐는데요. 문건은 한국 경제가 미중 기술 경쟁에 낀 슈퍼 복합 넛크래커 상태며 제조업 쇠퇴, 자영업 붕괴, 인구 감소, 가계부채 악화, 재정 여력 저하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권 초 낙관 분위기 속에서도 주가 상승에 취하지 말고 국민에게 위기를 솔직히 알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연금 개혁, 자영업 구조 조정 같은 인기 없는 개혁도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단기, 중기, 장기 경제 회복 전략 마련과 함께 SOC 투자, 관광 활성화 등의 중기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예산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려는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과도 맞물린 지시여서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중국 견제 역할,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과 대만 사안을 협의 중이며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미국은 일본, 호주에 이어서 한국에게도 대만 유사시의 역할을 명확히 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말은 뭐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때 한국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한국과 정기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평화와 억제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한국 외교의 딜레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는 8월 4일부터 대북 고정식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대비 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6월 확성기 방송 중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북한도 방송 중단 다음 날 대남 방송을 멈췄는데요. 이번 철거는 북한과의 사전 협의 없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부는 이를 신뢰 회복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군은 수일 내에 철거 완료를 목표로 하며 철거된 확성기는 2018년 중단 때처럼 인근 부대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정비 중인 모습은 포착됐지만 방송 재개 징후는 없다고 합참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1960년대 시작한 이래 남북 관계에 따라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지요. 이번 조치는 선공 후득 방식의 대북 접근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TV 뉴스는 오늘 어떤 내용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었는지 TV 뉴스 리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의 첫 공식 회의. 강력한 개혁이란 현수막이 새로 걸렸습니다. 예고대로 속도전이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특위를 즉시 가동하고 빠른 실행을 강조했던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내란 척결은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조사를 거부하다 결국 체포돼 특검 사무실에 끌려왔던 최서원 씨. 당시 특검 수사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8년여 만에 입장이 바뀐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김건희 특검팀이 이 장면을 꺼내들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제대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다른 피의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리력을 이용한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순직해병 사건 주요 피의자 출국 금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측 반대에도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떠났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과정을 범인 도피로 보고 법무부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당시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일보는 지난달 안규백 국방장관의 취임사를 전하며 비상계엄과의 단절이라는 핵심 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요. 비상계엄 직후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입장만을 1, 2면에 걸쳐 크게 전했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의 첫 통화는 기사에서 빠졌습니다. 국방일보를 관할하는 최일 국방홍보원장이 편향된 기사 작성을 지시하고 반대하는 직원은 탄압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국방부는 감사 결과 최 원장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5가지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갖고 있는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방송사에 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취지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 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면 국민의힘은 친여 성향의 이사회를 구성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어제 오후 4시부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언론 목조르기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언론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 가지고 언론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십니까?